연방정부가 난민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정부와 연계된 9개의 비영리 기관으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도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월 7일 국정연설 이후 2024년 재선 도전을 본격화하리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 이런 지역에서 실제 주차 위반 티켓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가짜 위반 티켓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브롱스 보건소를 시작으로 이외 뉴욕시 지역 보건소에서도 임신 중절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공중보건소에서 임신 중절약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조시가 타이머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의 마이클 롤러 연방하원의원이 MTA의 교통혼잡세 징수 계획을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정부가 난민 입국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들의 개인적인 후원을 허용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 후원을 난민 정착에 활용하는 이번 제도는 미국의 난민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미국에 입국한 난민들은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9개 비영리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시범 프로그램은 미국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이 환영단을 구성해 난민 1인당 2,275달러를 모금하고 신원조회를 통해 입국자 지원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로이터는 이 제도가 난민 입국을 장려하면서도 정부의 비용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난민 5,000명의 후원자를 찾는 것이 정부의 우선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정부에서 승인받은 개인 후원자들은 전통적인 정착기관들이 해온 것처럼 주거, 음식, 의료, 교육, 공공복지 등 미국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난민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유엔과 각지의 미 대사관들을 통해 선정된 난민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23 회계연도의 난민 허가 상한을 12만 5천 명으로 정했지만 작년 11월, 12월 실제 입국한 난민은 6,750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난민 수용을 대폭 줄인 이후 미 당국의 허가 규모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980년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미국 난민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무력 분쟁과 민족 박해, 그 밖에 폭력을 피해 탈출한 난민 300만여 명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난민들은 미국에 오기 전 수년간에 걸쳐 면담과 보안 검색, 건강 검진 등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월 7일 국정연설 이후 2024년 재선 도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의 전상 기자입니다. 더 힐은 오늘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2월 7일 국정연설 이후 두 번째 임기 도전을 시사할 의도라며 더 공식적인 선언은 봄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80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2024년 재선 도전은 미 정계 초미의 관심사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기자회견에서 2024년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내 의도는 다시 출마하는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하면서 즉각적인 입장 표명은 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대선 관련 계획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더 힐에 아직 논의 중이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특히 최근 불거진 바이든 대통령 기밀 문서 발견 영향도 미미하다는 의견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개인 변호사들은 중간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해 11월 2일 펜 바이든 외교 글로벌 참여센터에서 기밀 인장이 찍힌 문서를 발견해 국가기록원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델라웨어 자택에서도 기밀 문서가 발견되며 법무부는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한 상황입니다. 기밀 문서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 진영은 해당 논란보다는 경제에 미국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리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밀 문서와 관련해 압수수색까지 거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은 이 문제를 꾸준히 이슈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중간 선거를 통해 하원 과반을 장악한 공화당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코모 하원 감독개혁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메리 엘리자베스 맥일 펜실베니아대 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문건이 발견된 펜 바이든 센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주차 위반 티켓을 가짜로 발부해 시민들의 돈과 개인정보를 갈취하는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최근 뉴욕 이런 지역에서는 주차가 가능한 구역에 주차를 해도 주차 위반 티켓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 일당은 휴대용 프린터기를 이용해 가짜 티켓을 출력해 차 앞유리에 부착하고 있으며 가짜 기관명 로고는 물론 QR코드 및 이체 정보까지 상세히 적혀 있어 자칫 속기 쉽습니다. 가짜 티켓은 페이팔로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안내하며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인식할 경우 개인정보까지 모조리 유출될 수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욕주는 이 허위 주차 위반 티켓 사기 기승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첫째, 주차가 가능한 구역에만 주차를 하고 티켓에 표기된 웹사이트 주소가 주정부 기관 웹사이트, 즉 .gov로 끝나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며 페이팔이 아닌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특히 이들 사기 일당은 타주에서 온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브롱스의 보건소에서 임신 중절약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시는 퀸즈와 맨하튼, 브루클린 지역의 보건소에서도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사 기자입니다. 애덤스 시장이 여성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한 뉴욕시 여성건강 어젠다 계획에 따르면 뉴욕시 보건국은 오늘부터 브롱스의 가족계획 보건소에서 임신 중절 알약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센트럴 할렘과 자마이카 등의 보건소에서도 약을 제공하게 됩니다. 뉴욕시에서 임신 중절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은 공립병원뿐이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장 아쉬엔 바산 박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주는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보호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이 내려진 지 50주년을 맞는 해라고 소개하며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지만 뉴욕시는 앞으로 여성 건강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시가 운영하는 낙태 클리닉은 이민 신분이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뉴욕주 외 지역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00개의 낙태 알약이 배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릭 아담스 시장의 뉴욕시 여성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뉴욕시는 성교육 태스크포스 팀을 재출범시켜 10대들의 불필요한 임신을 포함해 다양한 여성 관련 질병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 흑인 여성들의 고혈압 발병 비율이 41.6%로 백인 20.6%, 아시안 여성 13%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 흑인 산모의 사망률이 백인 산모에 비해 9배가 넘는다는 점 등을 들며 뉴욕시 여성 의료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임신 중절약 제공은 이달 초 식품의약국이 먹는 임신 중절약 성분인 미페프리스톤 판매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지정된 병원과 일부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던 미페프리스톤은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으면 앞으로 CVS나 월그린 등 약국에서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뉴욕시는 공중보건소에서 임신 중절약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시 가타이머 연방하원의원이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MTA가 추진 중인 교통혼잡세 징수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MTA가 추진 중인 교통혼잡세 징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뉴저지 조시 가타이머 연방하원의원과 뉴욕의 마이크 롤러 연방하원의원은 우산을 쓴 채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맨해튼 미드타운 60스트리트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시 가타이머 의원은 운전자들은 MTA를 위한 ATM기가 아니라며 교통혼잡료 징수는 운전자들에게 연간 최대 5,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가정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롤러 의원 역시 MTA가 맨해튼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을 통제해 교통 혼잡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맨해튼 통행을 어렵게 만드는 건 인도에 즐비한 레스토랑 5개 시설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MTA 측은 롤러 의원은 이미 교통 혼잡세 법안 추진 과정을 모두 지켜본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통혼잡료 징수는 환경을 살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며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TA는 올해 말 또는 2024년 초부터 혼잡 통행료 징수 시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조사국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강제 퇴거 조치는 매달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 1년 동안 4,400가구에 강제 퇴거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한 달 동안에는 143건에 그쳤던 강제 퇴거 조치가 11월에는 662건까지 늘어났습니다. 뉴욕시의 강제 퇴거 조치 증가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라토리움 종료 이후 지난해 동안 총 11만 건의 강제 퇴거 소송이 랜드로드들에 의해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강제 퇴거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렌트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정보 보호 장치도 20일 오후 9시부터 신규 신청자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곧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권센터가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민권센터는 뉴욕주에서는 차일드 헬스 플러스를 통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뿐만 아니라 서류 미비 어린이와 청소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뉴저지주도 최근 1월부터 서류 미비 어린이와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서류 미비 청년 추방유에 다카 신분이거나 임산부의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금보고 시즌을 앞두고 연방국세청이 세금보고 관련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IRS는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일단 국세청은 세금 환급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전화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IRS는 납세자에게 사전에 청구서를 발송하며 전화를 통해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 온라인 송금 등을 이용한 즉시 납부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금 미납으로 인해 경찰이나 법 집행단체에 즉시 체포된다고 위협하는 것 역시 사기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오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이 잇따라 정리 해고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해고된 해고 규모만 6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 회계연도 3분기 말까지 전체 직원의 5%인 10,000명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달 초 18,000명 해고 방안을 발표했던 아마존은 본격 해고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메타 11,000명, 트위터 3,700명, 리프트 700명, 코인베이스 2,000명, 세일즈포스 7,000명, 테슬라 6,000명 등 감원 사례를 합하면 지난해부터 테크 기업들의 해고 규모가 6만 명을 넘는 것으로 CNBC는 파악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